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는 지금 독일 뮌헨에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DMZ의 트럼프 김정은 회동 또는 회담 직후에 미국 언론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로 이 주요 메이저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전문가들은 쇼는 근사했는데 내용은 없었다. 쇼는 근사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사진 찍기용이었다. 외교는 엉망진창이었다. 라우지 디플로머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견해 중에서 뉴욕타임스가 머리 기사로, 이 인터넷판에서 머리 기사로 보도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크로울리와 데이비드 E. 생어 두 기자가 썼습니다. 데이비드 E. 생어 기자는 수십 년 동안 군사 문제를 담당했던 제1인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느냐. 사실상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 동결로 가야 한다. 지금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핵 시설을 동결하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개에서 60개로 추정되는 핵폭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고 미사일도 갖고 있고 그래야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타협을 보려고 하는 구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핵심이.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특히 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DMZ에서 만남으로써 또 트럼프가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북한의 발톱과 심장까지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핵 폐기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또 김정은 스스로도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 최강의 국가 원수가 자기를 만나러 DMZ까지 찾아왔다. 더구나 북한 땅을 밟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누구더라도 핵을 폐기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은 왜 이렇게 전략이 바뀌고 있냐 하면은 트럼프의 내년 대선 전략 때문에, 내년 대선 전략에서 트럼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김정은에게는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자랑합니까? 자기가 없었으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기가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은 완전히 트럼프가 낭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정은이가 이제는 약점으로 잡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핵 폐기를 위한 행동을 할 리가 없는 거죠. 무슨 핵 폐기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작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핵 목록을 내어놓았어야 했습니다. 폐기 대상이 되는 핵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연구시설, 그리고 핵폭탄, 이걸 내어놓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 기간에 북한은 추가적으로 5개 내지 10개의 핵폭탄을 만들었고 지금도 영변 핵시설 등등에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핵보유국 상태예요. 그리고 핵보유국 상태에서 점점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군사적 공격으로 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불가능하면 대화로 가야 되는데 대화로 가면은 필연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 주고받는 데서 한 번 시도를 한 게 바로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그때 김정은이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는 대신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폼페오와 볼튼의 전제에 의해서 먹히지 않았다. 그 다음 다시 이제 2, 3주 안으로 회담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고 이 회담은 계속 끌고 갈 것이다. 끌고 가는 그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유명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란 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조차도 별로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제 현실적으로 낮추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냐? 목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겁니다. 거기에는 플루토늄 제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플러스 몇 개 정도 또는 한두 개 정도를 동결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 이미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이 알고 있는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그 이외에도 더 있다고 봅니다. 정도는 폐기하는 수준 그러니까 핵동결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그걸 핵동결이라고 합니다. 프리즈라는 개념이에요. 이 프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하는 걸 맞바꾸자는 거죠.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는 게 그 부분적이라는 게 핵심적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애매모호합니다만은 그렇게 맞바꾸는 협상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뉴욕 타임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특히 리차드 하스라는 유명한 분인데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을 맡은 이분은 아주 냉소적으로 뉴욕타임스에 논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해결했다고 하는 전쟁 위기는 사실은 트럼프가 만든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말도 그것은 트럼프가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고 원래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 정권에 있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괜히 트럼프가 위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만들어 놓은 위기를 스스로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자기 공적이 되는 것이지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한반도에서 이 전쟁 위기를 막았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주 학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국무성에서 한국 과장을 했던 분의 해석은 이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이제는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다.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핵 폐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친하다, 친밀하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1차, 2차, 이번에 세 번째
쇼를 벌리는 것, 그게 목표가 된 것 같다. 그게 바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아주 이렇게 절묘한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주 만나고 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바, 세계가 원하는 바 핵 폐기로 가지 않고 그게 목표가 되는 바람에 계속 언론에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결국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서 지도자로 평가해 주도록 만들고 그게 결국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포기 의지를 스스로 갖지 않도록 만들고 따라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욕타임스가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목표를 바꾸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핵 동결이라는 말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까지 해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워싱턴 포스트의 막스 부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정확한 명문의 칼럼을 쓰는 분이고, 이분이 또 이 한반도 문제,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쓴 제목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칼럼의 제목입니다. 트럼프가 DMZ를 넘었지만은 갈 길이 없다. Crossing DMZ, but the road to nowhere. 갈 길이 없다.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핵 폐기는 불가능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하겠다는 쪽으로 갔다라면은 어제 그 DMZ를 넘는 그 행위는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것이 되었어야 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나 볼턴이나 폼페오가 하는 말이 적중했더라면, 실천되었다면, 즉 평양으로 가서, DMZ를 넘어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과 마주 앉아가지고 북한의 핵 폐기 조약에 서명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하겠다는 대로 갔더라면은. 그런데 어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앞으로 회담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담해봤자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리얼리티 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외교는 엉망진창, 아주 웃기는 외교가 되었다. 이게 막스 부트 칼럼니스트의 결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하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나 제가 줄곧 한 이야기나 결국은 같은 겁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성공이라고, 전쟁을 막은 게 자기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국민을 속인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그리고 정체성을 해체하는 일종의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빼고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비핵화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미국은 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로서는 거기에 핵폭탄이 달리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을 트럼프는 무시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그게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있었던 그 쇼는 내용은 없고 외교로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